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0시 39분 13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뉴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전격 회부해보는 시간이죠.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 김민아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추석 연휴는 추석답게 많이 먹고 많이 자고 많이 쉬고 그렇게 보냈는데 지금 추석 연휴답게라고 얘기했지만은 저만 편하게 보낸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무겁네요. 왜죠? 모두들 연휴는 좀 어렵게 보내고 또 듣기 싫은 얘기도 많이 듣고 해서 그게 너무 싫다 이런 얘기를 SNS에 많이 쓰기도 하는데 저는 여러 조건상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얼굴색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많이 먹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저희 어떤 인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볼까요? 존 볼턴의 후임 로버트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이 경질이 되고 나서 후임이 누가 나올까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사였고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가 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제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날 트위터에다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경질했다 이렇게 밝혔죠. 네. 그리고 존 볼턴 전 보좌관도 곧바로 자기가 사임 의사 밝힌 거고 대통령이 다음 날 얘기하자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누가 관계를 끊자고 했느냐 이런 것들이 관심사가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존 볼턴 전 보좌관은 자기 캐릭터에 맞게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및 이란과의 협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벌써부터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백악관을 나서자마자 벌써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적대적인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지명이 된 사람이 밝혀졌는데 좀 생소한 이름이에요. 로버트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저는 오브라이언이라고 하면은 그 토크쇼 진행자 코난 오브라이언밖에 몰랐는데. 저도요. 네. 로버트 오브라이언이라는 새로운 오브라이언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네. 이 지난 18일 현지 시간 18일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버트 오브라이언 인질 담당 대통령 특사를 존 볼턴 전 국가안보 보좌관 후임으로 지명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국가안보 보좌관은 상원 인준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필요한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업무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걸 두고 언론들이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유력 인물로 사실 몇 명이 거론되긴 했었는데 그 후보군에 전혀 없었던 사람이라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었나요? 원래는 변호사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다고 하고요. 네. 2012년 당시에 이제 미트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그리고 2016년에는 테드 크루즈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캠프에서 외교안보 고문으로 이제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인 2005년에 당시에 유엔 주재 미국 대사였던 이 존 볼턴 전 보좌관과 일한 일도 있다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이 뭔가 굵직한 현안을 직접 다뤄봤다든지 이런 중요한 경력상에는 이제 없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미국 언론들은 이 로버트 오브라이언 보좌관에 대해서 이 워싱턴 외교가에서도 낯선 인물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 눈에 들게 됐을까요? 지난 7월에 이제 스웨덴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 구금된 미국인 래퍼 에이셉 라키라는 사람을 석방시킨 일이 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끌었다라는 미국 언론들의 평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 로버트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원 덕분에 성과를 냈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아는 가장 훌륭한 인질 협상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트럼프 대통령이 흡족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즉 예스맨 기질이 있다. 이런 이 점을 보여주는 에피소드인 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 동안 터키와 예멘 등에 구금돼 있던 미국 인질 20여 명이 이제 귀환하는 이런 성과가 났는데 이것도 어쨌든 인질 담당 이 특사로 일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의 공 아니겠습니까? 또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그 대외 정책에서 실세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가깝다는 점도 이 지명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직 보좌관이었던 볼턴 장관 같은 경우는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내 사람들하고도 그렇게 관계가 좋지 못했고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좀 유념해서 사람을 뽑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볼턴은 여러 가지 외교 정책에서 굉장히 초강경파, 매파로 유명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어떤 성향인가요? 미국 언론들은 로버트 오브라이언 보좌관에 대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친절한 인물일 것이다. 이런 주변의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존 볼턴의 경우에는 뭐 함께 일하는 사람들하고 마찰을 일으키고 뭐 어떤 그 부처를 장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술수를 쓰고 뭐 이런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독선적인 성격의 소유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또 언제나 뭐 언론의 중요 정보가 누출됐다든지 할 때 언제나 뭐 뭔가 범인이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살 만큼 별로 이렇게 대인관계가 좋지 않은 인물이었는데요. 네. 이 로버트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 정반대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떤 통제되지 않는 돌발적 문제에 부딪힐 위험은 없을 거다라는 게 이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앞서의 존 볼턴 보좌관과 마찬가지로 강경파적인 면모를 가진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말씀해 주신 강경파적인 면모가 드러난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이 로버트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2016년에 쓴 책 제목이 미국이 잠들었을 때인데요. 네. 이 책의 내용은 이제 뭐 중국의 위험 그리고 러시아의 어떤 이 부상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경고를 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어떤 유화적인 대외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미국의 위기는 중국의 팽창에서 심각하게 올 수가 있다라는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데요. 네. 또 이란 핵합의에 대해서 과거 히틀러가 자신의 침략 의도를 숨기는 데 활용했던 뮌헨 협정에다가 비유를 했을 만큼 이란에 대해서도 매파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인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언급해 주신 뮌헨 협정이 어떤 협정인지도 저희가 한번 좀 알아볼까요? 이게 이제 그 1938년에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주의를 한참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어떤 공격적인 대외 정책을 정당화하던 이런 시기에 이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을 시도하면서 이제 나왔던 이제 그 사건인데요. 네. 이 체코슬로바키아에는 당시에 독일계 주민이 사는 지역이 있었고 이 지역에서 이제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주장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명분으로 히틀러가 체코 침공을 이제 시도했던 건데요. 프랑스와 영국이 이제 이 침공을 막으려고 했지만 양국 모두 어떤 무력을 사용하는 이런 전쟁에는 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뭔가 대응을 하기보다는 지금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상황인데요. 네. 당시에 영국 총리였던 네빌 체인벌린이 이런 이제 논리에 따라서 독일의 뮌헨을 전격 방문해서 히틀러와 회담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체코슬로바키아에 이 독일계 주민들이 사는 영토를 히틀러에게 넘기기로 하고 또 히틀러 측은 이 대가로 더 이상의 어떤 체코의 영토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이런 내용의 이제 합의를 한 게 뮌헨 협정입니다. 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후에 이 뮌헨 협정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체코를 다시 침공을 했고요. 결국 유럽은 세계대전으로 가는 길에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사례로 다시 돌아오면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생각은 당시에 이 뮌헨 협정을 체결한 독일처럼 현재 이란도 마찬가지일 거다. 합의를 안 지킬 거고 핵 개발을 재개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그 합의에 대해서 이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건 뭐 북한에 대해서도 사실 강경파들이 늘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이게 뭐 겉으로만 이렇게 협상을 해놓고 뒤로는 계속 핵 개발을 해서 결국에는 위기를 키우는 그런 이 사례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우려를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는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고 군사적 압박 그리고 경제적 제재 이런 것만이 이제 해법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이 오브라이언 보좌관과 같은 강경파들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존 볼턴 보좌관이 워낙 강경파였기 때문에 존 볼턴 보좌관 해임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뭔가 이란에 대해서 유화책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온 바가 있었는데요. 아무튼 로버트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가능성은 좀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됐고요. 특히 최근에 사우디 원유 시설을 후티 반군이 공격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특히 이란과의 협상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후티 반군이 사우디 원유 시설을 본인들이 공격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지만 미국은 지금 그 배후 세력으로 이란을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가
점점 더 좀 갈등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뭐 유엔 총회 때 미국과 이란의 두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도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면 혹시 정말 최악의 상황인 전쟁까지 가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사실 지금 나오고 있죠. 뭔가 미국이 제한된 타격이라든지 이런 군사적 옵션을 고려한다, 이런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장전 완료라는 단어를 네. 연달아서 쓴 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단어는 뭔가 이제 그 준비가 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사람이 모두 똑같은 단어를 쓴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군사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 커지는 상황이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란이 우린 가만히 안 있는다, 전면전까지 각오한다, 이런 언급이 나오면서 만약에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쓸 경우에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감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렇게 되고 보니까 미국은 또 메시지 수위 조절에 나서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동에 급파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마이크 pom페이오 국무장관도 처음에는 전쟁 불사 분위기였는데 이렇게 이란의 어떤 강화된 메시지가 나오니까 평화적 해결을 선호한다, 이런 언급으로 한 발 물러선 이런 상황이죠. 네. 그리고 지금 뭐 정책적으로 고립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돈이 많이 드는 전쟁보다는 추가적인 어떤 경제 제재를 모색하겠다라는 분위기로 돌아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내 강경파들은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전쟁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란이 마음 놓고 전면전을 언급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게 이란과의 협상에서는 미국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또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중동에서는 결국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여기에 더해서 이스라엘 등의 친미 국가들이 사실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국가들도 지금 전쟁을 수행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는 것이 또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쟁 가능성까지는 전망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야 돈을 쓰는 데 있어서는 가장 조심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그렇게 최악의 카드까지는 안 갈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한번 보죠. 우리나라의 최대 관심사는 이제 북한입니다. 북미 대화가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볼턴 보좌관이 나가면서 그럼 북미 대화에도 좀 진전이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새로운 보좌관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전문가들의 어떤 평가를 보면요, 로버트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북미 협상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제 로버트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좀 무명이고, 뭐 중동 문제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뭐 자기 견해를 드러낸 바가 있지만 사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뭐 명확한 의견을 드러낸 바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측근이기 때문에 지금 북미 협상이 국무부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는 분석이 또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를 맡고 있는 스티븐 비건 역시 유력한 또 국가안보 보좌관 후보였다는 점에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보좌관하고 비슷한 급이다, 또는 더 높은 급일 수도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또 스티븐 비건이 국무부 부장관을 겸직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더욱더 큰 역할을 지금 맡게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북 협상은 폼페이오 비건 라인이 전담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고, 이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아마 다른 문제에 자기 이제 그 정책 역량을 투입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는 존 볼턴 전 보좌관이 폼페이오 국무장관한테 밀린 거네요. 그렇죠. 이 존 볼턴은 이른바 네오콘이라고 불리는 성향의 대표적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이제 그 생각이 미국은 이제 이상적 체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이 체제를 이식을 해야 어떤 이상적인 형태의 국제 질서가 완성되고 세계 평화도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신념을 실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고립주의적 성향의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이제 이해타산적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지속적인 충돌이 이제 이루어져 왔던 것이죠. 반면 폼페이오 장관은 정치인 출신이고 2016년 대통령 후보 경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바도 있는데요. 당선 이후에는 태도를 바꿔서 CIA 국장을 맡게 될 만큼 이제 정치적 판단을 하는 마찬가지의 이해타산적 인물이라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브라이언 보좌관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러나 저러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예스맨이 살아남고 있는 것이고, 성향에 관계없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뭔가 불편함을 안겨주는 인물들은 내쫓겨나고 있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폼페이오가 주도를 하는 대북 협상 과연 어떤 성과가 좀 날까요? 분명한 거는 대화 그 양상 자체는 궤도에 올라서 뭔가 활발한 이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뭐 실제로 성과가 날 것이냐 이건 좀 다른 문제겠죠. 뭐 싱가포르 회담에서의 원론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하노이 회담의 어떤 결렬 이런 것도 여전히 각오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은 뭐 변화가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안 가려던 계획을 바꿔서 유엔 총회에 급히 참석하게 된 것도 이렇게 우리 어떤 중재자 내지는 촉진자의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을 위해서는 어쨌든 대외 정책에서 성과가 절실한 상황인데 중동에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과를 내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뭔가 대북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해서 합의를 이뤄보면 어떨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이 반대급부로 중동에서 어떤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일부 이제 윤리적 판단이나 이런 거를 같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 뭐 이런 참여 이런 거 압박에 그렇죠. 거슬 것 같은데 그런 현안에 대해서도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 임명된 미국 로버트 오브라이언 보좌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아 칼럼니스트였습니다.